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팔아서 번 소득의 20% 세금을 물리려는 정부 계획이 벽에 부닥쳤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과세 연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을 매기기에 앞서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자리매김부터 좀 명확히 하자는 입장입니다. 성남시 분당을을 지역구로 들어오고 있는 김병욱 의원 모시고 왜 과세 연기를 주장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을 넘어섰던데. 사상 최고치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돈 버는 사람이 많아서 정부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자고 했잖아요. 근데 김 의원님은 왜 이렇게 세금을 지금 매길 때가 아니다, 좀 연기를 하자, 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세금을 매기는 것은 동의합니다. 세금을 매기는데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죠. 네. 과세를 해야 되는데 과세를 하기 전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라든지 그리고 과세를 하려면 형평성과 공평성이 담보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과세 대상의 명확성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저희가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가상자산을 중점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아직 없습니다. 가상자산을 명확히 하는, 규율하는 법이 현재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자산을 금융투자 상품으로 볼 것인지 기타 자산으로 볼 것인지 정부 측 의견은 현재까지는 기타 자산으로 봐서 일괄적으로 20%를 그렇죠. 과세하겠다 예, 이런 세금을 방침인데요. 매긴다는 건데, 네. 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또 주식과 비슷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식은 금융투자 상품이고 또 이제 비과세 베이스가 다릅니다. 그렇죠. 정부가 금융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주식 투자에서 베이스는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요.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 네, 이제 가상자산은 250만 25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2월 공제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올해는 손해 보고 예. 내년은 이익 보고 주식은 그게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5년간 예. 합쳐서 2월에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상자산은 이것을 금융투자 상품으로 보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세금을 매기려면 이제 매도에서 매수가를 빼서 차익을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상자산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채굴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채굴에 들어가는 전기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계산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연구할 필요성이 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게 주식은 한국거래소라는 단일 거래소 체계에서 주식이 거래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이 가상자산은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가 큰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2개 거래소는 아직도 신고 수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어요. 어찌됐든 이 복수거래소 체제입니다. 복수거래소 체제 내에 서로 간의 전산 시스템의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재부 입장에서는 확실하다 그러고 또 현장에서는 아직도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네. 여러 가지로 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모든 것에 비춰봐서 한 1년 정도 1년? 네. 과세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유예를 해서 법적 정비 그리고 시장 인프라 그리고 투자자들의 수용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제고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상자산에 지금 세금을 매기는 게 좀 준비가 안 됐을 것 같다는, 그리고 분명하게 법에 어떤 면에서 명확하게 규명이 돼 있지도 않고 규정이 돼 있지도 않다. 그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해는 되는데 예.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을 여야 합의로 사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부터 이제 과세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통과시켰는지,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 준비가 돼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말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융 당국과 현장의 목소리 간에 갭이 좀 있습니다. 현장과 금융 당국에 그리고 금융 당국은 어찌됐든 좀 과세를 하는 것이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수익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과세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이 정부에서. 예, 다시 말해서 예. 저희 입장은 가상자산 시장을 좀 더 육성해야 되고 이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젊은이들의 꿈도 발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강하고요. 그래요. 예, 금융당국은 좀 불공정 거래 또는 이것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그리고 본질적 내재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쟁 네. 그런 것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차이가 크다고 있다. 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 전반적인 보편적 과세를 하는 게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증권거래세라는 간접선이 있어 왔죠. 지금 현재 있는 예, 거죠. 근데 이제 가상자산 시장은 2017년, 1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 시장인데 그동안에 우리 박상기 장관이 ICO 금지, 거래소 네. 폐쇄 이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저는 주식시장도 저희가 많은 공을 들여서 이 시장을 어느 정도 키워왔는데 지금은 과세 또는 부정적 시각보다는 부정적 시각을 기본으로 하는 과세 정책보다는 시장을 좀 더 육성하려는 의지 그리고 이 속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만들어 놓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겠다라는 수용성도 좀 제고를 한 이후에 과세를 해도 늦지 않고 그랬을 때 두 마리 토끼 네. 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는 가상자산을 조금 육성해야 되고 네. 그 거래소에서 투자는 투자자들을 좀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과세 세금을 매기는 건 좋은데 좀 늦추는 게 좋겠다. 좀 더- 그러니까 정부와는 좀 생각이 다른 거네요.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좀 명확하게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아직 명시적으로 발표는 안 했는데요. 네. 5개월 전에 페이스북에서 과세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네. 오늘도 원래 가상자산 관련된 청년들과의 미팅이 있었는데요. 네,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뭐 여러 사정상 네.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요? 아마 오늘 그 행사가 진행됐었으면 네. 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청년 간담회는 부인 김혜경 여사가 낙상을 하셔서 못 가셨다고 그러는데 건강이 만약에 안 좋아서 했다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예. 대로 발표를 했을 계획이었습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아마 조만간에 예. 가상자산 세금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입장을 발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계속 반대를 하면서 내건 또 이유 중에 하나가 G20 개국 중에서 13개 나라가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4개 나라가 한국처럼 준비하고 있다. 안 매기는 나라는 3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뭐 따지면요.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는 나라가 세계 몇 나라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 있어서. 근데 세금의 과세라는 것은 그날의 특성과 여러 가지 문화적 산물의 결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시장도 과거부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정부가 접근을 해왔으면 아마 지금쯤 과세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상자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봐왔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 준비가 늦었고 또 복수거래소 체제 내에서 여러 가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 왔으면 정부가 과세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지금은 한 1년 정도는 유예를 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준비도 좀 하고 네. 그 해외에서 발행되고 있는 ETF 상품도 좀 허용해주고 또 간접 투자 상품 펀드도 좀 허용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된 다음에 과세를 하는 것이 네. 투자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청자 댓글은 조금 뭐 일부에서는 튤립 버블과 같은 가상자산이라고 했고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댓글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있죠. 김병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이 뭐냐? 금융투자 상품이냐 아니면 뭐 기타 뭐 자산이냐 명확히 해야 된다는 가상자산 관련 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법에는 어떤 게 포함이 돼야 합니까? 우리 올해 뭐 통과시킬 계획이신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16일 정도 해서 여야가 가상자산 관련된 공청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16일에요. 법안 소위를 개최해서 예. 관련된 법을 지금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여당에서 한 8개 정도 법이 나와 있고 예. 야당에서도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 심리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예. 서로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저희 당 내에도 TF팀이 있고 국민의힘에도 관련 대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은 좀 되어 있지 않을까 지금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도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과상자산 관련된 과세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들이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내용 그러면 우리 김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는 가상자산 관련법에 들어갈 내용을 뭐 어떤 내용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가상자산 관련된 주요 내용은 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 거래소가 복수 체제잖아요. 예, 네. 그게 주식시장은 다른 거죠. 네. 이런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거래소들을 등록제로 할 거냐, 인가제로 할 거냐, 뭐 이런 게 조금 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거래소라든지 보관관리업자를 제외한 다른 여타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등록제로 할 거냐, 또 신고제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논쟁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복수 체제다 보니까 상장과 그다음에 상장 전후에 공시를 어떻게 할 거냐. 공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일관된 상장 규정과 하나의 공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거래소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여러 개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정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맞느냐 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법으로 정해놓고 예. 나머지는 약간 거래소의 자율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네. 그리고 시행령에다 위임하는 방법. 그래서 현재의 복수 거래소 체제를 인정하면서 좀 융통성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투자자 보호 장치죠. 투자자 이거는 보호. 조금 아주 강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자 보호. 예, 그래서 네. 투자자들이 이 거래하고 있는 상황을 거래소가 또는 거래소들의 모임인 협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기구에서 예.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금융당국의 직접적 규제보다는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기능도 상당히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자율규제가 더 바람직하겠다. 안 그러면 금융당국과의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 그러면 예. 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협회가 자율규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자율규제 기구를 좀 활성화시키는 자율규제 이런 기구를. 방안도 논의가 예.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주가 조작이라든지 시세 조작이라든지 불공정 거래에 있어서는 현재의 주시장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아주 강한 네. 처벌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코인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예. 훨씬 더 벌이 과하다, 네. 중하다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법에 담겨야 될 내용인 거죠. 저희가 먼저 가상자산 관련 법까지 좀 얘기를 했으니까 가상자산에 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우리 김병욱 의원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을 이제 충분히 알겠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선 과정을 경선 과정을 치르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에 상당한 구상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제관, 경제 철학,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비교해서 어떤 게 가장 특징이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윤석열 후보의 경제 정책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발표는 계속 되고 있는데 좀. 예. 네. 우리 그 이재명 후보의 제일 공약은 네. 성장의 회복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성장이란 단어가 과거 보수의 전유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저성장 시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가 많이 부족하죠. 예. 이게 성장이 좀 회복이 되면 기회가 확충이 되고 그 기회가 청년들한테 돌아갈 텐데 예. 성장 자체가 낮다 보니까 예. 그 기회가 줄어들고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더 문이 좁아지는 그런 게 현재의 우리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성장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성장을 근데 회복시켜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성장을 회복시킬 거느냐? 네. 저희가 전환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대요. 네. 조금 말이 사실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대한민국 대전환, 네. 전환적 성장 네. 어렵습니다. 그 전환은 두 가지 전환인데요.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소위 말해서
기술의 진보에 따른 예. 제4차 산업 사회로서의 조기 이양. 예. 그걸 빨리 우리가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기후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거의 기후 위기로 인한 지구가 아주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어려운데 이런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통한 성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을 통한 성장을 회복하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한 공정한 거래 질서, 공정한 거래 질서. 를 함께 할 때만이 저희가 성장과 공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것이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제1 공약 성장의 회복입니다. 뭐 워낙에 공약이 좀 들을 게 많아서 오늘 다 들을 수는 없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출연하셔서 이재명 후보의 이 대선 경제 공약을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